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조직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릴 게 이 발표 내용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 기관의 대표에서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요. AMRO의 의견과는 별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LLM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LLM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기계학습 그리고 AI의 일종인데 금융적인 어떤 거래라던가 아니면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할 때도 굉장히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AI 기술들이 나왔는가? 지금 LLM 에이전트라는 기술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사이먼 로리 아까 발표하셨던 기조연설 연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AI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에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게 에이전틱 AI의 기술이 되겠고요. 무언가를 자율적으로 자동화하는 기술이 에이전틱 AI입니다.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에이전틱 AI 기술이라는 것은 초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완벽하게 대한 사람이어서 지침도 필요 없이 그냥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을 때 투자 심리가 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검색한다고 했을 때 에이전틱 AI가 가장 적절하고요. 이 사람들의 모든 의사결정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투자를 하든지 왜 걱정을 하는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왜 만든지에 대한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먼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편향이 있을 수가 있고 인지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을 그때 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LLM 모델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활용으로 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모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LLM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사고, 사람의 의사 결정의 모습을 모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 LLM 에이전트를 연구를 하면서 그 원리를 잘 파악하고자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용처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LLM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가장 간단한 게 제로샷 싱글 LLM 에이전트고요. 학습 과정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클래스를 인식하게 하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LLM 중에 논 인터액팅이라고 부르는 에이전트가 있고 또 이종 성격의 인터랙팅 한다는 의미의 인터랙팅 LLM 에이전트가 있겠습니다. 요 세 번째가 아마 가장 조금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샷 싱글 LLM 에이전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도식은 대형 언어 모델의 처리 과정입니다. 이 파이낸셜 모델은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를 인풋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계량을 계속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처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숫자라던가 음성 그리고 영상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능력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텍스트용이었는데 이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역량 확장을 위해서 크게 파인튜닝 해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샷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었는데요. 이 LLM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넘어와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본다면은 가상인가처럼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의사결정에 따른 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각종 의사결정을 인간을 대신해 해주면서 인간을 모사하는 그런 에이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스테이트 대학에서 2025년에 했던 연구인데요.
경제학자가 다루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장 데이터도 있고 각종한 데이터도 있고 설문조사 데이터도 있겠는데 설문조사 한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질문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설문조사 직접 하러 다녀야 되고 응답자도 찾아다녀야 되고 그거를 취합하면서 또 분석을 해서 그걸 다 해야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 원으로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컨퍼런스 같은 데서 회의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 위주로 컨퍼런스 콜을 엽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회의록에 들어가게 있고 뭐 이 기업은 그리고 이 기업의 CEO 그리고 CIO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회의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따르면은 이게 분기별로 정례절로 연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껴서 다양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요거 정보들이 굉장히 정보 수준이 높아서 직접 한 명 한 명 물어가면서 경제 전망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을 해서 컨퍼런스 콜에 있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취합을 했습니다. 그 회의록 전사본을 50개 회사를 통해서 취합을 했고요. LLM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그 전사본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경제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GDP라던가 아니면은 실업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은 이 도표에 있는 내용이 파란색으로 된 곳이 AI 분석을 통해서 취합한 스코어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서번을 통해서 싹 끌어낸 정보를 통해서 스코어링한 정보가 되겠는데 이게 실제 GDP 점수랑 거의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AI를 활용해서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해서 스코어를 매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 예측한 GDP랑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일일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별 설문을 하지 않더라도 LLM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컨퍼런스 콜의 정보를 취합을 하게 된다면은 거시경제 수준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적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고 실경제에 대한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이라는 것이 다양한 섹터별로 다양한 기업별로 열리기 때문에 각각의 섹터별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정보원 중에 하나가 경제 뉴스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챗GPT를 활용한 연구인데요. 발리 교수가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챗GPT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그간의 뉴스를 여러 가지로 피드로 주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챗GPT가 예측한 것과 그리고 사람이 예측한 거시경제의 동향이 어떻게 서로 일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이용했던 사람과 기계를 비교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보들을 가져다가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고 챗GPT 3.5에 이거를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LM 에이전트가 만들어낸 정보와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그 정량적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은 AI의 결과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 장표보다는 상관관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보원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 하나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상관관계가 전 장표보다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로샷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시장을 분석을 한다. 그리고
경제 전반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하나의 에이전트만 사용해서는 어렵습니다.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국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사람마다 섹터마다 경험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제로샷을 확장을 해서 2종 LLM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로 다른 시각을 그룹별로 캐치할 수 있는 게 2종 LLM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약간 시각을 앞쪽에 보셨던 그 제로샷의 기법을 살짝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챗GPT가 됐던 뭐가 됐던 LLM을 일단 활용하는 건 똑같은데 프롬프트를 입력한다고 했을 때 약간 다른 질문을 입력하게 됩니다. AI에게 일단 알파 그룹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그 A 그룹에 대한 조건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자가 됐던 아시아 사람이 됐던 미국 투자자 됐던 그 그룹별로 특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법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활용을 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첫 번째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요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챗GPT를 사용했던 2023년 연구였는데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정치적인 어떤 시각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뭐 편향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윤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편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LLM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그룹별로 사람별로 편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긍정적인 편향인지 부정적인 편향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공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챗 GPT를 이용을 해서 너가 생각하기에 이 다른 그룹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이런 조건 하에서 이 그룹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정도의 나이대 이런 그룹의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혹은 진보적일 수가 있는데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인 사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시에 사는 사람, 보스턴에 사는 사람,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캔사스에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그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LLM 에이전트의 알고리즘을 잘 조직을 해서 충실하게 조건 형성을 해주면은 각각의 그룹별의 시각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차트에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얕은 색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 챗GPT로 질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원의 크기가 아마 다 다를 텐데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옅게 칠해진 것이 챗GPT의 답변이고 짙게 칠해진 것들이 사람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답변인데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LLM 에이전트라는 것이 가상인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상인간을 이제 투표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실제 표심이 가상인간과 실제 인간과 비슷하게 2016년, 2020년에 나타났다라는 결과까지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 성향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좀 관련이 더 높을 금융시장과 관련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원리는 비슷합니다. 한센 외 연구팀이 2025년 연구했던 내용인데요. 여러 연구진들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저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금융계 애널리스트들에게 내년 경기는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LLM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마치 애널리스트처럼 사고하게 만든 다음에 같은 설문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LLM한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너는 이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뭐 하버드에서 MBA를 땄고
그리고 투자 애널리스트라는 직함으로 너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의 직무는 클라이언트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금융 분석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그리고 너와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정보들을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서 마치 설문조사를 하는 그 사람인 것처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예측값을 취합을 합니다. GDP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가 상승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이 장표를 보시면 첫 번째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LLM 에이전트에서 나온 답변이 실제 애널리스트와 한 답변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 상승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약간 흐리게 칠해진 것이 사람의 예측치였고 좀 진하게 표시된 것이 AI의 답변을 통해서 얻어낸 물가 상승률 CPI 수치였습니다. 서로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예측치와 비슷하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 역시도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예측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사람보다 사실 예측치가 더 좋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장점만 보시면은 일단 물가 상승률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분포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LLM의 예측치는 분포도가 좀 더 좁은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LL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확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측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사람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넓게 분포하는 예측치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불확실성이 이 편차도에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확실성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불확성 때문에 사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측을 넓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LLM 에이전트에 대해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의 그런 동향이라는 것들이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LM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 사람의 업무를 좀 보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또 LLM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약간의 파인 튜닝을 거쳐서 무작위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LLM 모델의 장점이 하나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 챗GPT를 쓰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금 맞춤형으로 만든 챗GPT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무작위성을 내가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LM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직무별로 어떤 구직자들의 어떤 특성을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용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나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잠재 구직자 군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가상으로 내가 사람처럼 활동하는 어떤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미리미리 이 가상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미리미리 효율적인 어떤 답변을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임금을 내가 높인다라고 했을 때 임원은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숙련자의 고용 형태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저숙련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이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왜 중요하냐? 사실 이러한 모든 분석들이 다 금융 쪽에서도 유용한 정보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업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최소임금을 올리자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미리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바꿔서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오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조건 형성이 된 LLM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게 된다면은 조금 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 모든 모델들은 당연히 검증을 한번 거치셔야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꼭 하셔야겠는데 어쨌든 검증만 한번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업 전략을 바꿀 때도 유용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조금 다양한 LLM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LLM은 약간 더 수준이 올라간 LLM입니다. 이전 예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LLM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라는 오픈 AI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의 LLM 모델이 아니라 다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딥식도 썼고 챗GPT도 썼고 제미나이, 클라우드 그리고 라마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5가지 모델별로 조금 버전이 달라서 좀 최신 모델도 있고 과거 모델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오 취에라는 교수가 이 5개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LLM 에이전트를 다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이 어떤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5명의 가상 인간 중에 사람 경제학자와 가장 비슷하게 예측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연구가를 저기 이론이라고 이름을 여기다 theory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 예측의 일관성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개 모델을 돌린 다음에 요거를 사람의 실질적인 이론과 비교해 본 거죠. 일단 딥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관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를 이용해서 만든 LLM 에이전트가 가장 결과물이 좋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도라든가 소득 정도의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사람이 이론적으로 정립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론 대비 봤을 때 딥시크가 가장 그 정답에 가까운 결과물을 내놨고 나머지들은 좀 시간이 갈수록 정답률이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딥시크, 챗비트 4.5, 제미나이 1.5, 클라우드 3.5, 라마 3.1 버전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 에이전트 5개를 만든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인구를 상정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 소득, 그리고 나이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각각의 인구별로 저축을 얼마나 할까, 그리고 각각의 조세율에 따라서 저축률이 어떻게 변할까를 연구를 하는 것이 오른쪽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율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축률이 어떻게 줄어들까라는 것을 이론과 실제 LLM 에이전트의 결과들과 비교를 해봤고 각각의 세금이 한 구간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저축률이 떨어지는지를 정리한 표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승률을 다 감안을 해서 결과물을 내봤습니다만은 이 오른쪽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저축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모든 에이전트들이 공통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고객별로 어떻게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할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LLM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이종 간의 LLM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고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경제 이론과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에이전트 기반 모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에이전트, 싱글 형태의 에이전트가 됐던 이종 간의 에이전트가 됐던 다 개별로 따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경제 수치에 대해서 예측한다고 했을 때 프롬프트를 각각 입력을 해서 따로따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런 거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소비자는 이런 반응할 것 같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는 이런 식으로 제어를 소비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따로따로 했었는데 사실 실물 경제에서는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금융기관이다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내가 소비자다 그러면 내가 구매한 것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구매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현실의 경제인데 그런 경제의 어떤 표준 행태를 본다고 했을 때 금융 모델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상호 관계를 모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 이 에이전트 기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규칙을 줍니다. 너는 소비자다. 그리고 너가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이런 행태가 일반적이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프롬프트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 그룹의 배경, 내가 속한 그룹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규칙을 세웁니다. 이런 모든 규칙을 반영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기반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인간에 해당하는 LLM 모델을 그 모델 안에 사람처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LLM 에이전트가 답변으로 나온 것들을 받아다가 그거에 기반해서 또 답변을 합성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무역 전쟁이 발생했을 때 환경과 그러지 않은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제를 들자면은 어떤 특정 국가에서 예를 들어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미국이랑 어떤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에이전트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가 그런 영안의 상관관계를 좀 복잡하게 살펴보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델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복잡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콘 에이전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4년 만들어진 모델이 되겠고요. 이 이콘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그림에 보시다시피 LLM 에이전트들이 입주민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단에서 여러 가지 인풋을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 정보들을 넣게 됩니다. 시장의 동향이라던가 소득 수준이라던가 저축 수준이라던가 소비 동향이라던가 과거 소비 기록이라던가 그 소비를 하는 것 대비 내가 납세는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넣어서 가상 인간을 만들어서 LLM 하나하나가 마치 가상 공간에 사는 사람처럼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AI 하나하나가 내가 얼마나의 노동력을 공급할지, 얼마나 소비를 할지, 얼마나 세금으로 낼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의 총합이 모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정부 역할을 하는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조세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각각의 AI의 또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시장의 여러 요소들이 이런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게 이콘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였고 그 에이전트와 정부, 은행 역할을 하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과는 다른 복잡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방향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학계 쪽에서 어떤 정책 제언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정책 관련된 어떤 공고를 한다고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잘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참고 자료를 다 적어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쪽 참고 자료에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발표보다는 제 발표가 약간 더 좀 전문적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예제를 곁들여 봤는데요. 제 발표가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